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을 돌아보고 내일을 준비하는 오늘장 내일장 2부 진행의 백선혜입니다. 장 마감까지 확실한 승부 전략과 내일장 주목할 섹터까지 제시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저희 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성공적인 투자 전략 가득 담아가시기 바랍니다. 저희 방송은 유튜브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라고 검색하시면 저희 방송과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요. 방송에 대한 의견이나 종목에 대한 궁금증 있으시면 유튜브 실시간 채팅창에 지금 바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장 내일장 2부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급락하는 종목에 대한 생존 전략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종목 SOS 시간, 오늘은 신한투자증권 이호석 차장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차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이호석 차장입니다. 차장님, 먼저 급락하는 종목들을 구조해 보기 전에 오늘 시장 상황부터 점검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은 어떻게 보시나요? 네, 우선 지금 시장 전체적으로 좀 생각을 해봤을 때요. 이게 미국 시장에서 미국 국채금리가 반등을 하면서 그동안 시세가 올랐었던 성장주 위주로 차익 실현이 좀 나왔다 정도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최근에 이제 좀 상승세가 좀 있었기 때문에 상승세 부분을 좀 생각을 한다라고 하면 차익 실현이라는 것이 좀 불가피한 상황이었다 정도로 좀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결국에는 이제 이런 부분이죠. 차익 실현이 현재 나오는 상황이었었고, 그 차익 실현이 나오면서 이제 오늘 시장은 좀 조정을 받고 있지만 현재 2,500포인트 정도 좀 지지를 받고 있는 그런 양상이다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우선 이제 코스피가 이제 121선 이내에서 이제 등락을 좀 반복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쉽게 말해서 이제 지수 코스피 121선을 보통 저희가 경기선이라고 부르는데요. 이런 경기선 이내에서 등락을 현재 반복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제 지지를 그래도 어느 정도 받고 있다 정도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거랑은 또 별개입니다. 주도주 부재가 있거든요. 쉽게 말해서 시장에서 주도주가 지금 부재하게 되면서 오히려 이제 테마주 위주로 순환매 장세가 조금 나오고 있다 정도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주도주가 현재 시장을 이끌어가는 게 저희가 보통 말하면 반도체 2차 전지 정도가 되겠죠. 그 중에서 이제 어제 같은 경우 2차 전지라든지 시세가 조금 나오기도 했었지만 수급이라는 것이 타이트하게 들어온다라기보다는 수급이 어느 정도는 이제 한 번에 이제 들어오지 않는 모양새라는 부분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은 시장 이제 개별 종목으로 보았을 때 테마주 위주로 장세가 좀 이루어지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이야기를 하자면 요소수 대란 관련해서 비료 관련주라든지 양자 암호 관련주라든지 또 비트코인 상승세를 를 앞세워서 가상화폐 관련주라든지 이런 개별 테마주들이 시장에서 이제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종합적으로 저희가 생각을 한다라고 하면 결국에는 이제 이 양자 암호라든지 가상화폐라든지 이런 암호 관련주들, 이런 이제 개별 종목주들 위주로 해서 조금 더 소팅을 해보고 이 테마주 순환매 장세에 조금 더 한번 포인트를 맞추는 것도 충분히 가능한 전략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시장 일단 오늘은 모두 파란불을 켜고 있는 가운데 이런 시장 상황 속에서 더욱더 급락하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2시 30분 기준 급락주들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STX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글로벌 종합 상사입니다. 오늘 시장에서 11%가 넘게 빠지고 있습니다. 16,160원 선의 거래는 진행되고 있고요. 다음으로 이녹스 첨단 소재를 살펴보겠습니다. 삼성 SDI와 수산화 리튬 공급 계약을 체결했던 바도 있습니다. 7% 넘게 빠지면서 지금 시간 기준으로 주가는 32,200원 선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삼천당 제약을 살펴보겠습니다. 아일리아 바이오시밀러 본계약 체결에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6% 넘게 빠지면서 69,300원 선의 거래는 진행되고 있고요. 다음으로 ISC 살펴보겠습니다. 테스트 소켓을 개발하는 업체입니다. 6% 넘게 빠지면서 78,600원 선의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대주 전자재료 살펴보겠습니다. 2차 전지 실리콘 음극재를 생산하는 기업입니다. 3% 넘게 빠지면서 지금의 주가 81,800원 선의 거래는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급락하는 종목들 저와 함께 살펴보셨는데요. 이 종목들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거나 또 다른 종목에 대한 궁금증이 있으시다면 유튜브 실시간 채팅창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저희 첫 종목부터 구조를 해보겠습니다. STX를 구조해 보겠습니다. STX가 친환경 에너지 자원 우드 펠릿의 유럽 발전소 공급 소식이 전해져 왔습니다. STX는 자회사인 말레이시아 법인의 현지 공장에서 생산한 우드 펠릿을 발전소에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혀왔습니다. 하지만 오늘 시장에선 중 급락세가 연출이 되고 있는데 어떤 이유로 이렇게 주가가 밀리고 있는 걸까요? 네, 우선 이제 STX 지금 한 3거래일 전에는 좀 급등을 했었거든요. 생각보다 시세가 굉장히 조금 많이 나왔었습니다. 한 상한가 들어갔다가 상한가 풀리는 이제 모습 보여주었었는데요. 우선 이제 뭐 차트상으로 보고도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이겁니다. 결국 이제 주가가 단기적으로 상승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날 이제 주가 빠졌던 부분 보면 60일 이동 평균에서 터치하고 조정받는 모습 보여주었거든요. 단기적으로 매물이 많은 구간에서 상승을 했기 때문에 그 매물을 어느 정도 토해냈다 정도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저희가 조금 생각해 볼 부분이라고 하면 결국에는 조정이 거치는 과정인데 그 이제 상한가까지 만들었었던 상승세 장대 항목 나온 이후에 이틀 연속으로 더 이제 매물을 충분히 소화하지 못해서 시세가 분출하지 못했기 때문에 쉽게 말해서 매물대를 뚫어내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에는 조정이 나온다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우선 방금 앵커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 말레이시아산 우드 펠릿이라는 것을 이제 유럽으로 공급을 하고 있거든요. 사실상 뭐 STX가 상사주라는 개념에서 좀 접근을 한다라고 하면 이런 이제 뭐 새로운 공급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는 것은 본업에 있어서 굉장히 충실하게 잘 하고 있다라는 관점에서 접근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이 종목에 대해서는 뭐 다른 이야기보다는요. 다른 이야기보다는요, 사실은 최근에 이제 시세를 만들었던 내용들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STX가 시세가 많이 났던 경우, 그리고 최근에 있었던 상승도 마찬가지였는데요. 결국은 2차 전지 소재와 관련된 내용들이 나왔을 때 이제 시장에서 좀 더 반응을 하는 경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장대 항목 나왔을 때 날이거든요. 모잠비크 카올라 방산에서 흑연 판매권을 이제 확보를 했고 개발권도 확보했다라는 이제 내용이 나왔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2차 전지 안에 들어가는 소재 원재료에 대해서 보통 저희가 희귀 광물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이런 부분들을 확보하는 것이 굉장히 좀 힘든데 이런 것들을 확보했다라는 것 자체가 좀 굉장히 좀 의미가 있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또 흑연 같은 경우에는 응급계 대표적으로 사용되는 원재료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시장에서 조금 더 관심을 가질 만한 여지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STX 많은 분들께서 이제 거래 재개 이후에는 조정을 좀 큰 폭으로 나왔기 때문에 이 종목에 대해서 어떻게 좀 판단해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이 좀 많으실 겁니다. 그렇지만 현재 충분한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 종목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시각 여전히 가지고 있다라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차 사장님 말씀대로 거래 재개된 이후에 사실 주가가 좀 밀리다가 다시 또 상승하나 싶더니 다시 또 좀 변동성이 나타나는 만큼 가지고 계신 분들 굉장히 고민이 많으실 구간일 것 같습니다. 어떻게 대응을 해나가면 좋을까요? 네, 우선 버티자 전략 드리겠습니다. 현재 지금 가격으로는 16,000원 정도 현재 가격이 나오고 있거든요. 지금 가격을 이제 매물대라는 것으로 기준을 해서 얘기를 해보면 이 종목에 대해서 가장 두꺼운 매물대 하단에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종목 아시다시피 거래 재개 이후에 조정을 좀 큰 폭으로 받았었기 때문에 그 부분 저희가 생각한다라고 하면은 조정을 충분히 거쳤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조금 더 기다려볼 여지가 있다, 버텨볼 여지가 있다라는 점 말씀을 드릴 겁니다. 만약에 이 종목에 대해서 신규로 진입을 한다라고 하면요, 지금 가격보다는 조금 아래쪽에서 매수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가격이 바로 14,000원인데요. 지금 14,000원이라는 가격은 20일 이동평균선이 있는 자리입니다. 만약에 조정을 받는다라고 하면 이 종목은 20일 이동평균선 부분에서 이제 반등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신규 진입 매수가 14,000원 이제 로 결정을 했고요. 신규 진입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12,000원으로 정했습니다. 이 12,000원이라는 가격은요, 지난 11월 13일에 있었던 그 고점 가격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왜 이 가격을 좀 중요하게 여기냐면
13만 원, 12만 원 이 가격에서요. 주가가 한 단계 레벨업 되면서 더 상승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는 겁니다. 반대로 이야기하면 그 레벨업을 한 구간은 지지선으로 크게 작용을 할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좀 의미가 있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목표가는 좀 둘로 나눠서 드리겠습니다. 17,500원, 2만 원 드릴 텐데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가 14,000원에 매수를 한다라고 했을 때 17,500원에 60일 이동평균선, 120일 이동평균선 이게 두 개가 모여 있는 자리거든요. 그만큼 매물이 두껍다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겁니다. 매물이 두꺼운 자리이기 때문에 여기서 추가적으로 상승하는 부분을 생각했을 때 지금 시점에서는 이제 단기적으로는 17,500원 접근하시는 게 맞고요. 그 다음 목표가는 2만 원입니다. 17,500원까지 터치를 하고 나면 즉 시세가 나왔을 경우에 전 고점 부근인 2만 원까지 추가적으로 상승할 여력이 있거든요. 그래서 목표가 두 개로 제시해드리겠습니다. STX에 대해서 버티자 전략 주셨습니다. 가격 전략 살펴보면 신규로 진입을 하신다면 21선에 해당하는 14,000원에 해보시고요. 이때 손절 라인은 지지선에 해당하는 12,000원 잡아주셨습니다. 그리고 목표 주가 두 가지로 제시해 주셨습니다. 단기적으로 17,500원, 중기적으로 2만 원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저희 다음 종목도 구조를 해보겠습니다. ISC를 구조해 보겠습니다. AI 반도체 시장 성장에 대한 기대감 속에서 ISC의 주가가 최근 오름세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고점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오늘은 좀 주가가 빠지고 있다고 봐야 할까요? 네, 맞습니다. 지금 시점에서 저희가 생각을 할 부분은요. 결국에는 수급이 좀 부재하다라는 포인트가 좀 더 맞을 것 같습니다. 당연히 고점에 대한 부담도 있을 것이고 많이 상승을 했던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많이 상승을 했던 종목은 또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좀 생각한다라고 하면 오히려 수급이 부재해서 주가의 조정이 나왔다 정도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그 이야기 많이 나오고 있죠. 온 디바이스 AI라고요. ISC가 시장에서 주목을 많이 받게 된 것은요. 그 NVIDIA GPU를 만드는 데 있어서 테스트 소켓을 공급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쉽게 말해서 핵심 부품사, 핵심 소재사, 장비사라는 그런 관점에서 핵심 기업이라는 점에서 ISC가 시장에서 관심을 좀 부쩍 많이 받게 됐었거든요. 그런데 좀 역으로 생각한다라고 하면 주가의 변동이라는 것이 그 엔비디아의 흐름과 비슷하게 간다라는 점도 부정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놓고 저희가 얘기를 해보면 한 가지 알 수 있는 게 있는데요. 결국 이제 어제 같은 경우에 엔비디아, 미국의 성장주들이 나빴기 때문에 ISC도 주가가 빠진다는 거죠. 왜냐하면은 결국은 미국 엔비디아가 좋을 때, 미국 성장주들이 좋을 때 시장에서 수급을 조금 더 받을 수 있는 것인데 지금 시점에서는 수급을 받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수급 부재에 따라서 주가 조정이 나왔다 정도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추가적으로 좀 얘기를 해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요. 바로 온 디바이스 AI용 테스트 소켓입니다. 제가 앞에서도 잠깐 말씀드렸었죠. 그 온 디바이스 AI가 지금 시장에서 최근에 각광받는 키워드 중에 하나가 되었고요. 이것과 관련해서 이제 실제로 제품들도 나올 것이라는 겁니다. 제품이 출시가 되려고 하면 거기에 대한 테스트 소켓이 공급이 돼야 될 것이고 그런 부분들을 생각한다라고 하면 뒷단에 있는 수요가 굉장히 많이 생겨날 것이기 때문에 지금 ISC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좀 긍정적인 상황이다 정도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내년에 이제 다수의 온 디바이스 AI 제품이 출시 예정에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 일단 전망 자체는 굉장히 좋다, 밝다라고 보는 게 맞고요. 오히려 지금 시점에서 생각한다라고 하면은 지금 조정에 대해서 적절하게 대응을 하는 것이 ISC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메리트 있는 전략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ISC 수급 부재에 따라서 주가가 조정받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가지고 계신 분들은 어떤 대응 전략이 좋을까요? 네, 우선 이제 버티자 전략 드리겠습니다. 이 종목도 마찬가지인데요. 결국에는 이 종목도 버티자라고 의견을 드리게 된 것은 주가가 충분히 조정을 받았다는 점, 그리고 앞으로 이제 전망이 좋다는 점, 이런 부분들이 이제 버티자 전략을 드리는 데 있어서 핵심적인 요소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 가격은 이제 78,500원, 78,400원 정도 하고 있는데요.
오늘 이제 가격에서 좀 특징이 있다라고 하면 121 이동 평균선을 이제 아래쪽으로 깨고 내려왔다라는 겁니다. 보통 이제 121 이동 평균선이 장기 이동 평균선으로서 지지선으로서 큰 역할을 한다는 점을 생각하면 지지선 아래로 내려왔다는 것 자체는 그렇게 기분 좋은 그림은 아니다라는 점도 같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지금 만약에 이 종목에 대해서 신규로 저희가 진입을 한다라고 하면요. 76,000원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그 76,000원이라는 가격은요. 지난 11월 13일에 있었던 저점 가격 부근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11월 13일에는 121 이동평균선 지지를 받으면서 이 가격에서 반등이 나왔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에 대해서 마찬가지로 이 가격 부근이라고 하면 지지선으로서 작용을 함으로써 반등에 대한 기대감이 어느 정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신규 진입하셨을 경우에 손절가는 67,000원 드리겠습니다. 67,000원이라는 가격은요. 지난 11월 1일에 있었던 최저가가 67,100원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저가 부근 가격으로 설정을 했습니다. 만약에 그때 11월 7일, 11월 1일, 그다음에 10월 30일 이때를 조금 생각해 보면은 아실 수가 있을 건데요. 121선 아래쪽으로 이탈하긴 했지만 생각보다 빠르게 이제 복귀를 했던 이제 기록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 본다면 한 67,000원까지 조정이 나온다라고 하면 다시 한 번 더 반등이 나올 여력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 마지막으로는 이제 신규 진입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82,000원 드릴 건데요. 이 82,000원이라는 가격은 이 종목이 반등이 나왔을 때 121선, 61선을 살짝 넘어서는 가격입니다. 만약에 76,000원에 매수를 한다라고 하면은 반등이 나올 것이고요. 반등이 나온다라고 하면 당연히 장기이동 평균선, 저항선이 될 수 있는 82,000원 부근에서 이제 매물이 쏟아질 것이기 때문에 목표가를 82,000원으로 정했습니다. ISC에 대해서도 버티자 전략 주셨습니다. 신규로 진입을 하신다면 11월 13일 저점 가격인 76,000원에 해보시고요. 이때 손절 라인은 11월 1일 최저가 부근이었던 67,000원 잡아주셨습니다. 그리고 목표 주가는 121선과 61선을 살짝 넘어서는 가격인 82,000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저희 마지막 종목도 구조를 해보겠습니다. 대주전자재료를 구조해 보겠습니다. 키움증권에서 리포트가 나와 있습니다. 연말 일회성 비용과 고객사 재고 조정 영향으로 4분기 실적이 악화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러면서 목표 주가도 하향 조정했는데 사실 SK온의 내년부터 실리콘 응급제 공급 소식도 있는 등 호재성 요인도 있는데 이 종목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네, 우선 이제 4분기 실적이 예상치가 별로 안 좋게 기대보다는 뭉치게 나왔죠. 우선 4분기 매출액이 한 519억, 520억 정도 되는데 전 분기 대비 한 4% 적어진 수치고요. 영업이익도 이제 12억으로 전 분기 대비 한 19% 정도 줄어든 수치입니다. 전년 대비했을 때는 매출액은 40% 늘어나고 실적도 흑자 전환하긴 했지만 아무래도 지금 좀 비교군으로 보았을 때는 전 분기를 좀 비교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3분기와 왜 4분기가 다르냐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결국 3분기 대비했을 때 4분기는 연말의 이제 일회성 비용이라든지 그다음에 고객사의 재고 조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의 영향이 좀 크다는 점을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회성 비용이라는 뜻이 이제 아마 이제 말씀을 드리는 이유를 아시겠지만은 연말이라는 건 일회적으로 한시적으로 나오는 비용이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그 다음 분기죠. 다 내년 1분기가 된다라고 하면 해소가 될 가능성도 있다라는 점도 고려를 해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오히려 일회성 비용 때문에 실적이 기대치에 못 미쳐서 주가가 조정을 받는다라고 하면 이 종목에 대해서 오히려 역으로 투자 매력이 조금 더 올라갈 수도 있다는 점도 같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MLC 시향으로 전도성 페이스트라는 것을 납품을 하고 있는데요. 주요 고객사가 연말이기 때문에 재고 조정을 하겠죠. 아무래도 재고 조정을 한다라고 하면 실질적으로 출하량 자체가 줄어들기 때문에 수적 측면에서 좀 재미를 볼 부분이 좀 적다 정도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지만 이 종목 같은 경우에 그것을 떠나서라도 2차 전지 소재, 실리콘계 응급제 관련주로 시장에서 관심을 많이 받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이 지금 보여주고 있는 리포트에 나오는 내용뿐만 아니라 2차 전지 관련주, 2차 전지 소재 관련주로서도 경쟁력이 있는 종목이다 정도는 같이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대주전자재료의 다른 장점들도 있습니다. 그런 만큼 좀 가지고 계신 분들도 버텨보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떤 대응 전략을 가져가야 할까요? 네, 이 종목도 버티자 의견 드리겠습니다. 지금 가격은 81,600원 정도로 4.5% 정도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지금 이 종목에 대해서 신규로 진입을 한다라고 하면 81,000원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이 81,000원이라는 가격이 지금 가격과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데 이 가격을 제시해 드리는 이유는요. 지금 81,000원이라는 가격이 20일 이동 평균선에 이제 터치를 하는 가격이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조정을 받는다라고 했을 경우에 20일 이동 평균선까지 도달한다라고 하면 이 구간에서 이제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신규 진입 매수 가능할 것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신규 진입 손절가는 74,000원입니다. 만약에 이 종목이 20일 이동 평균선 지지를 받지 못하고 흘러내린다라고 했을 때 11월 중순 대략적으로 이제 11월 10일이 되겠네요. 11월 10일에 이제 주가가 조정을 받고 20일 이동 평균선에서 터치를 하면서 다시 반등을 했던 이제 그 라인이 지지선이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 가격까지 내려온다라고 하면 단기적으로는 반등이 나올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좀 기대를 해볼 필요가 있고요. 거기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신규 진입 신규 진입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둘로 나눠서 드리겠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인데요. 89,500원, 그다음에 95,500원 드리겠습니다. 89,500원이라는 가격은요. 지금 만약에 이 종목이 저희가 81,000원에서 이제 81,000원 부분에서 시세 매수를 한다라고 하면 시세가 나왔을 때 120일 이동평균선이 도달하는 가격이 89,500원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89,500원에서 매물을 충분히 소화를 하고 추가적으로 상승을 한다라고 하면 전 고점 부분인 95,500원까지도 얼추 열려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에 대해서는 목표가 단기적으로 89,500원 그리고 중기적으로는 95,500원으로 접근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주전자재료에 대해서도 버티자 전략 주셨습니다. 가격 전략 살펴보면요. 신규로 진입을 하신다면 21선에 해당하는 81,000원에 해보시고요. 이때 손절 라인은 지지선에 해당하는 74,000원 잡아주셨습니다. 목표 주가 두 가지로 제시해 주셨습니다. 단기적으로 89,500원, 중기적으로 95,500원 잡아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신한투자증권 이호석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연결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앞서서 급락주에 대한 대응 전략을 살펴봤다면 이번에는 오늘의 매매일지의 성공적인 마침표를 찍어드릴 찬스 종가 베팅 시간입니다. 오늘은 뉴스탁의 유창희 대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대표님과 이 시간에 짚어드렸던 종목 리뷰를 해보겠습니다. 지난주에 공략을 해주신 종목이죠. 아비코 전자는 강보합권 정도의 수익률이 나오고 있네요. 계속 가져가 봐도 괜찮을까요? 오늘 좀 IT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 많이 좀 조정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일단은 첫 번째가 엔비디아 관련해서 미국 정부가 좀 우회 제품, 칩을 만들면 그것도 막아버리겠다라고 어저께 표현을 좀 했죠. 그러다 보니까 어저께 미국 빅테크 관련된 종목군들, 특히 이제 그 반도체 관련된 종목군들 대부분 한 3% 내외 하락을 보여줬어요. 엔비디아뿐이 아니라 뭐 인텔, 뭐 AMD, 그리고 뭐 마이크로 테크놀로지 이런 기업들이 좀 크게 좀 조정이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도 하이닉스가 한 4% 정도 밀리면서 반도체 관련된 종목군이 조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아쉬운 감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일단은 내일 하루 더 지켜볼 필요는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다만 어쨌든 주요 지지선이 좀 이탈했다는 부분들, 그러니까 추세 상향 돌파에 대한 어떤 기대감에서 좀 꺾였다는 부분들은 좀 일부 리스크 관리가 필요한 위치에는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리스크 관리를 하면서 하루 이틀 정도 흐름을 좀 지켜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하루 이틀 정도 리스크 관리하면서 흐름을 지켜보자고 말씀해 주셨는데 일단 온디바이스 AI와 관련된 종목들이 좀 쉬어가는 흐름이 나타나고 네. 있습니다. 그럼 추가 매수의 기회로 잡아봐도 괜찮을까요? 저는 추가 매수 기회로 잡을 수 있다고 보고 있어요. 다만 지금 오늘도 시장 흐름을 보시면 조금 이제 아침에는 잘 버텨주다가 네. 오후 들어서 좀 흘러내리는 부분들이 좀 있고요. 그리고 반도체 관련해서는 이미 한 지난주 목요일, 금요일 정도서부터 일부 종목군들 중심으로 해서 약간의 조정이 나오고 있었던 부분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전 큰 조정은 제한적이라 보고 있습니다. 여전히 시장을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지만 우리가 먼저 저점을 예단해서 매수를 하기보다는 어쨌든 이번 주 뭐 이따도 시황 말씀드리겠지만은 뭐 고용 지표라는 것도 있고 제일 중요한 건 다음 주 FOMC예요. 네. FOMC 이후에 방향을 전 좋게 보고 있는 거기 때문에 FOMC까지는 약간 상승하락이 좀 나오면서 옆으로 행보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좀 보고 있었기 때문에 추가 매수 여부는 이번 주보다는 다음 주 초 흐름을 좀 확인하면서 대응하는 게 맞지 않을까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추가 매수는 다음 주 초 흐름을 보고 좀 판단해 보자고 정리를 해주셨고요. 다음 종목도 리뷰를 해보겠습니다. 지난달 21일에 공략을 해주신 레인보우 로보틱스 19%대 수익률이 나오고 네. 있습니다. 이 종목 역시도 계속 보유할까요? 로봇주들에 대해서는 전 여전히 좋게 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지만 대장주인 두산 로보틱스가 좀 꺾인 느낌입니다. 그러니까 네. 오늘 같은 경우도 두산 로보틱스는 다행스럽게 좀 반등을 좀 보여주고 있지만 이 정도 반등을 보여줄 정도면은 다른 종목군들은 크게 반등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침에 그나마 두산 로보틱스가 한 5% 이상 상승을 보여주기도 했었습니다만은 결국에는 그 이상 치고 나가지 못하고 오후 들어서 상승폭을 다 반납을 좀 했고요. 오히려 중소형주 뭐 SPG라든지 유로메카,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아침에 상승 출발했습니다만은 더 많이 하락을 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로봇주가 11월 달에 나름대로 강했었고 시장이 강할 때 같이 강했었고 그러면 시장이 조정이 나올 때는 같이 흔들림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좀 리스크 관리가 좀 필요한 위치가 아닐까. 일단 뭐 지난주에 한번 수익을 좀 줬었고 그 이후에 이제 매수가 이하로 하락을 했지만 신규 매수는 조금 아까 반도체랑 비슷하게 어쨌든 반도체가 로봇하고 반도체 같이 움직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네. 조금은 지금은 중립적인 시각이 필요하지 않을까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은 중립적인 시각이 필요하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앞서서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로봇주들 11월 한 달은 좀 질주했다고 봐야겠습니다. 그럼 이번 달은 어떻게 전망하세요? 아무래도 11월 달에 좋았으면 이번 달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이번 달에는 좀 조정 가능성이 좀 열려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또 지금 시장이 12월 들어서 조금 부정적인 내용, 그러니까 부정적인 측면은 좀 새로운 테마, 그러니까 약간 이제 짧은 테마들이 조금 난립을 하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정치 테마, 특정 정치인을 중심으로 해서 정치 테마가 등락을 거듭하고 있고요. 그리고 STO 관련해서는 다행스럽게 시세가 좀 확산되는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지만 STO 관련해서의 어떤 이제 흐름들이 조금은 연속성을 얼마나 더 뛸지 여부도 좀 봐야 된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어저께까지는 2차전지가 개별 이슈로 인해서 좀 움직임이 나왔었죠. 그러니까 정말로 이게 이슈가 뭐 지난주까지만 본다고 하면 오늘 만약에 한 10% 이상 오르는 종목은 그 다음 날도 시세가 연속성을 좀 이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었는데 지난주 금요일 이번 주 초까지 흐름을 본다라면 전일 만약에 한 10% 오르는 종목이 있다고 했을 때 오늘 보면은 전일 상승을 다 되돌리는 모습을 보여주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은 좀 짧게 치고 빠지는 전략이 좀 필요한 구간들이다 보니까 로봇 이제 지난 달과 같이 좀 시세가 계속 연속성으로 이어가는 섹터 같은 경우는 조금 힘든 12월 한 달이 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조금은 힘든 한 달이 되겠다라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리뷰는 여기서 마무리해보고요. 오늘도 장 마감까지 12분 정도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종가 베팅할 종목 한번 섹터부터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섹터에서 가지고 오셨을까요? 그래도 조금 힘을 좀 낼 수 있는 쪽이 조기 금리 인하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이 네. 나올 수 있는 제약바이오를 좀 선정을 좀 해봤습니다. 제약바이오와 관련해서 요즘 어떤 이슈들이 좀 나와 있을까요? 일단은
항상 연말 되면은 1월 달에 열리는 대규모 이벤트가 있죠. JP모건 헬스케어 네. 이슈가 좀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금리 인하에 대한 또 기대감이죠. 미국이 내년 원래는 지난주까지만 보더라도 한 5월, 6월 정도의 금리 인하 가능성이 있지 않겠냐. 이것도 땡겨진 거거든요. 원래 한 네. 8월을 이렇게 예상했었던 것들이 5월, 6월까지 땡겨졌던 부분들이 이번 주 들어서는 그러니까 지난주 금요일 후반부터는 또 3월 달까지도 조기 인하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내년에 한국은행이 한 1% 정도, 그러니까 현재 3.5%인데 2.5%대까지 금리 인하 가능성이 주요 IB 쪽에서 점쳐지고 있는 부분들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금리가 인하를 정말 하게 된다라면 아무래도 제약바이오는 대규모 자금이 계속 들어가야 되는 섹터거든요. 왜냐하면 네. 신약을 개발을 하든 뭐를 하든 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금리 인상기에는 조금 취약한데 금리가 인하가 된다라면 아무래도 뭐 비용이 좀 줄어들거나 혹은 신규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그전보다는 조금 나아질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있다 보니까 투자 심리가 좀 개선되는 부분들이 좀 있고요. 또 하나가 올해 여러 가지 이슈들이 좀 있었죠. 특히 이제 거의 한 해 반년을 달군 것이 당뇨병 치료제, 비만 치료제라 네. 말씀드릴 수 있겠죠. 당뇨병 치료제에서 비만 치료제로 약이 좀 변화가 되고 있는 부분들, 또 최근 들어서는 이제 영국 쪽에서 그 뭐라 그럴까요? 그 유전자 가위 네. 이슈가 있으면서 또 그 관련해서 이슈가 있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나온다라면 바이오주들은 좀 계속 주목을 해볼 만한 위치가 아닐까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증권가에서도 사실 주요 바이오주들 목표 주가도 올리는 추세더라고요. 네. 어떤 이유들이 좀 그렇게 아까 말씀해 주신 것들 때문일까요? 일단은 전통 제약주는 실적이 나쁘지 않아요. 네. 원래 항상 예전에부터 제약주들은 경기 방어주 역할을 해줬습니다. 왜냐하면 안정적인 실적이 나오고 또 높은 배당을 주는 기업들이었으니까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내년에 죄송합니다. 내년에도 이어질 수 있다는 어떤 기대감이 있고, 또 바이오주들도 우리가 예전에는 바이오주 하면 다 적자만 보는 걸로 예상을 그 어떤 선입견이 있었는데 네. 뭐 삼성바이오로직스라든지 뭐 셀트리온, 뭐 한미약품, 뭐 대표적으로 좀 바이오 섹터를 이끌어가고 있는 기업들이 흑자를 보여주고 있는 기업들도 많이 있습니다. 한우바이오파마 같은 기업들.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수익을 창출한다는 부분들, 그리고 그 신약이라는 게 쉽게 개발되지는 않거든요. 근데 우리가 2017년, 18년도에는 이런 약이 나오게 되면 뭐 회사가 성장할 수 있다 하면서 여러 종류의 정말 신약들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이 나오면서 바이오주들이 올라갔었거든요. 네. 뭐 그때 당시에는 뭐 전 인류가 무슨 무병장수할 것 같은 분위기였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는 옥석가리가 이제 진행된다라는 거. 그 사이에 실패하는 약도 있고 또 계속 임상이 시행되는 약들도 있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는 어느 정도 이제 가시권에 들어온 약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좀 내년에 또 올해 내년 내후년으로 갈수록 계속해서 이제 약이 시중에 시판될 수 있다는 모멘텀 자체들도 바이오주들에 대한 어떤 평가가 예전에는 돈 먹는 하마였다라면 이제는 돈을 벌어들일 수 있는 기업으로 좀 변화되고 있다는 부분들도 시장에서 주목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바이오주에 대해서 시각도 좀 많이 변한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종가 베팅할 종목 어떤 종목일까요? 네, 레고캠 바이오를 좀 가지고 나왔습니다. 레고캠 바이오 같은 경우는 그 항암 표적 그 물질을 약을 만드는 데 좀 강점을 가지고 있죠. 항체 약물 복합체 ADC라고 우리가 약어로 표현을 하는데, ADC 관련해서 플랫폼 기술력을 상당히 높은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ADC 시장 자체는 2020년도에 한 29억 달러 정도였습니다만은 한 2026년 정도만 된다고 하더라도 한 7배 이상 성장을 해서 한 200억 달러 이상으로 성장할 것으로 시장은 좀 평가를 좀 하고 있고요. 그 한올 바이오파마 죄송합니다. 레고캠 바이오 같은 경우는 이미 기술 이전 수출되어 있는 누적 금액만 6조 5천억입니다. 네. 물론 6조 5천억이 당장 무조건 다 돈이 들어온다는 건 아니지만 현재 임상을 준비하고 있거나 신약을 준비하고 있는 부분들에서 좋은 결과가 보여준다라면, 성공을 하는 결과를 보여준다라면
그런 것들이 결국엔 다 매출로 반영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미 다른 기업들하고는 다르게 이미 로열티, 기술 이전 수출 계약을 많이 쌓아놨다는 부분들 자체가 상당히 기술력이 높다라는 걸 증명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이제 표적 항암제 같은 경우는 장점과 단점이 있는데, 장점은 특정 암을 딱 타겟팅 해가지고 치료를 한다라는 것이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빨리 치료를 좀 할 수 있고, 또 후유증도 상대적으로 덜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데, 또 단점은 이게 좀 약을 잘못 만들거나 혹은 문제가 생기게 했을 때는 정상세포를 공격하는, 그러니까 암세포를 공격해야 되는데 정상세포까지도 공격을 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가장 큰 부작용으로 평가를 받고 있는데, 레고캠 바이오 같은 경우는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다른 경쟁 업체 대비해서 이런 부작용이 상당히 낮다라고 이제 좀 보고를 받고 있고, 그런 것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술 수출을 좀 많이 할 수 있었던 요소가 아닌가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년 경기 인하, 그러니까 금리 인하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 이런 것들이 또 바이오주들에 대한 어떤 관심도를 이끌린다라면, 최근에 수급적인 측면에서 보신다면 레고캠 바이오 기관들 중심에서 매세가 좀 꾸준하게 유입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11월 한 달 주가 흐름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근데 막상 11월 한 달만 본다면 많이 오른 것 같지만, 월 초반에 11월 초에 주가 상승을 보여주고 나서 그 이후에는 한 2주 정도는 쉬어가는 모습이었어요. 45,000원 중심으로 해서. 근데 지난주 금요일에 의미 있는 그 자리를 돌파시키는 양봉이 출현했고, 그리고 이제 추가적인 상승 모멘텀을 좀 잡아가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지금 정도의 흐름에서는 공략을 해볼 수 있는 위치가 아닐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가격 전략 저희가 어떻게 가져갈까요? 일단은 46,000원이 크게 이탈하지 않는다라면 오늘 48,450원 현재 종가 형성되고 있는데요. 46,000원이 지난 11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방 11월 중후반기에 저항을 작용했었던 자리가 46,000원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가 이탈하지 않는다라면 저는 분할 매수 관점에서 접근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만약에 5만 원 이상 돌파가 된다라면 이제 올해 기준으로 본다면 신고가 패턴이거든요. 신고가 패턴이기 때문에 5만 원 돌파가 이루어진다라면 한 5만 7천 정도까지는 매물 부담감은 없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 12월 제약바이오주에 대한 어떤 매기가 좀 들어온다라면 단기 목표가는 5만 7천 원 설정해놓고 대응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종가 베팅할 종목으로 레고캠 바이오 짚어주셨습니다. 그러면 저희의 마감 동시효과 구간 우리 시장 어떤 분위기 보이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양대시장 오늘은 좀 힘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양대시장 모두에서 좀 힘이 빠진 모습이 연출되는 가운데 코스피 시장은 0.4%의 약세로 2,504선에 종가를 쓸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코스닥 지수도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 지수 마감 동시효과 구간에서 1.87%로 크게 빠지고 있습니다. 813선에 종가를 쓸 것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수급 양상도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코스피 시장을 먼저 보겠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으로 매물을 출회하고 있고요. 개인 투자자들 많이 사고 있습니다. 외국인 700억 원 그리고 기관도 700억 원대로 팔아내고 있고요. 반면에 개인 투자자들 많이 1,500억 원 넘게 담아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코스닥 시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기관 투자자들 많이 팔고 있고요. 외국인 투자자들과 개인 투자자들 쌍끌이 매수를 해주고 있습니다. 외국인은 900억 원 넘게 그리고 개인은 600억 원 넘게 사고 있는데요. 반면에 기관 투자자들 1,000억 원 넘게 덜어내면서 11거래일 연속 매도 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 상황 어떻게 보셨을까요? 오늘 조금 아쉬운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코스피는 그래도 좀 버텨주는 모습입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는 하이닉스가 4% 정도 조정이 나왔고 삼성전자도 1.3% 정도 조정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0.5% 미만의 0.5% 전후의 하락이라면 이 정도면 좀 선방을 했다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좀 제약바이오 쪽으로 해가지고 혹은 뭐 경기 방어주 쪽으로 해서 매기가 들어와 주면서 시장을 조금은 견인시켜 주었는데, 코스닥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1시 정도인가요? 그때 이후부터 조금은 크게 좀 조정을 좀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낙폭을 좀 시키면서 결국엔 1.7% 정도 조정을 좀 보여주고 하고 있는데, 일단 단기 차익 매물이 좀 출회되고 있고요.
주가 지수만 본다라면 별로 오른 게 같지 않지만 개별 종목을 보면은 중소형주들이 많이 올랐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단기 차익성 매물이 좀 있다 생각하고 있고요. 또 이번 주 고용 지표에 대한 어떤 불확실성, 혹은 기대와 우려감 이런 것들도 확인하고자 하는 심리가 있고요. 다만 이제 그에 또 맞춰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들 이런 것들이 또 관련된 몇몇 섹터에 대한 어떤 저가 매수 유입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일단은 혼조세로 출발해서 일단 하락 전환되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내일도 이러한 그 종목별 장세 이슈가 좀 없다, 모멘텀이 좀 없다 보니까 종목별 장세는 계속 진행될 가능성이 높지만 조금 그 수익은 짧게 놓고 대응하는 게 맞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짧게 대응을 해보자라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마감 동시효과 구간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 시장 오늘은 힘이 좀 크게 내지 못하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양대 시장 모두에서는 파란불이 켜져 있는데요. 업종별로는 어떻게 마감을 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코스피 시장을 먼저 보겠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는 그래도 상승하는 업종과 하락하는 업종이 좀 비등비등하게 잡혔습니다. 상승하는 업종 살펴보니까 의료 정밀 업종에서는 2%대 강세가 나타났고요. 그 뒤를 이은 업종은 의약품 업종입니다. 1% 가까운 상승률을 보여줬습니다. 다음으로는 음식료 업종에서 0.88%의 강세가 나타났습니다. 다음으로 코스닥 시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은 좀 처참한 모습입니다. 세 가지 업종을 제외 모든 업종이 파란불을 켜고 있는데요. 업종 중에서 제약업종은 1%대 강세로 마감이 됐고요. 그 뒤를 이어서 음식료 담배 업종 0.94%, 인터넷 업종이 0.21%로 강보합권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 시장 조금 아쉽게 마감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저희 내일 장에 대한 전략도 짜봐야겠죠. 오늘 장, 내일 장 전문가님들께 여쭤봤습니다.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우리 증시 상승세 제동이 좀 걸렸을까요? 그러면 이런 상황 속에서 틈새를 공략해 볼 만한 섹터 어디일지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먼저 루크투자연구소의 임순재 대표님께서는 물동량 회복과 해상운임 반등 속에 운송을 공략해 보자고 해주셨고요. 다음으로 미종산업경제연구소의 조용찬 소장님께서는 1월 효과를 기대해 보면서 소형 성장주에 관심이 필요하다고 전해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신한투자증권의 이호석 차장님께서는 비료와 가상자산 등 테마성 재료에 관심을 가져보자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에 대해서 대표님 의견 어떠실까요? 네, 뭐 아까 조금 자세하게 말씀드렸는데 네. 일단은 이번 주는 고용지표가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고용지표가 좋게 나와도 문제고 네. 또 너무 안 좋게 나와도 문제죠. 너무 안 좋게 나온다라면 경기가 하강한다라는 우려감들이 좀 있을 수 있는 것이고 또 너무 좋게 나온다라면 지난달에 우리가 예상했었던 정도의 수준이 나와주면서 증시 반등을 이끌었던 어떤 시작점 그 기준이 될 수 있었는데 이번에 이제 좀 좋게 나온다라면 오히려 우리가 지금 조기 금리 인하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뒤로 밀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다음 주에 있을 FOMC에 대해서도 기대보다는 우려감들이 커질 수 있다라는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솔직히 뭐 졸트 이런 거는 뭐 크게 우리가 뭐 신경 쓸 필요는 없지만 금요일에 고용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요. 또 이제 조기 금리 인하에 대한 어떤 기대감인데 이게 경기가 안 좋아서 금리를 인하하는 것인지 물가가 떨어져서 금리를 인하하는 것인지를 우리가 아직은 예상을 못해요. 그냥 12월은 금리 동결 가능성이 전 100%라고 보고 있고요. 그러면 지난 8월 달인가요? 7월 달에 마지막 금리를 올리고 나서 네. 동결이 계속 이루어지는 거고 그러면은 원래 과거의 흐름을 보면 그 마지막 동결이 이루어지고 나서 금리 인상기에 한 8개월 있다가 금리를 인하를 했기 때문에 내년 3월, 4월의 금리 인하 가능성이 아주 뭐 너무 빠른 건 아니라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금리 인하가 경기 하락으로 금리 인하인 것인지 아니면 물가가 잡혀서 금리 인하인 것인지 지금 ISM 제조지표 같은 경우는 13개월 연속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한 어떤 흐름들을 좀
확인하고자 하는 심리가 좀 있습니다. 결국에는 그것은 다음 주 FOMC라는 것이죠. 그래서 금리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증시의 하락이 나왔을 때 하방 경직을 일으키고 저가 매수가 유입될 수 있는 하나의 모멘텀이 될 수 있지만 또 반대로 아직은 좀 더 보고자 하는 심리가 좀 있을 수 있는 또 양면성을 좀 가지고 있다라고 좀 보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슈가 좀 없죠. 반도체 관련해서도 이제 실적 이슈가 다 끝났기 때문에 내년 실적 발표 전까지는 이렇다 할 이슈가 좀 많지 않다는 부분들. 물론 내년 CES라든지 뭐 몇몇 이슈는 있겠습니다만 그게 당장 지금 작용되는 건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뭐 성장주들에 대한 어떤 흐름들도 두세 바퀴 돌았습니다. 로봇주들이 많이 올라왔지만 대표적으로 나머지 AI 헬스케어라든지 뭐 2차 전지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도 좀 많이 올라온 부분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쉬어가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좀 짧은 테마주들이 조금 흐름들이 시장에서 발생을 하고 있어요. 뭐 정치 테마주가 됐든 뭐 정책 테마주가 되었든 혹은 뭐 STO라든지 작은 오늘 같은 경우 요소수 관련된 종목군들이 또 많이 오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런 뭐 이슈들 또 막판에는 또 그 페럼인가요? 그 관련돼서 또 이슈가 되면서 엑세스바이오 같은 경우가 상한가까지 진입을 했었고 뭐 관련된 기업들이 흐름들이 또 순간적으로 이슈가 나오면서 움직임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의 흐름들이 조금 더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오늘 엑세스바이오가 거의 그 상한가 언저리에 갔다고 해서 내일도 급등할 것인가 여부는 좀 봐야 된다는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어저께 그 코인이라기보다는 뭐 STO, 뭐 가상 토큰, 뭐 이런 부분들이 이슈가 있으면서 움직였었던 게 NFT 관련돼서 혹은 뭐 코인 관련된 게임주들이 좀 반응을 해줬었는데 오늘은 또 대부분 또 하락을 좀 보여주면서 마감을 했어요. 그래서 연속성을 띄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기 때문에 좀 짧게 대응을 하면서 조금 대응이 좀 어려우신 분들은 좀 현금을 일부 확보하시면서 지난주에도 2,500포인트 중반까지 어떤 기대감이 있지만 일정 수준 이상에서는 일부 좀 현금화자로 말씀드린 것처럼 대응이 좀 어렵다. 빠른 대응이 어려우면 좀 현금 비중을 조금 모아놓은 확보를 하시면서 그 다음 주 흐름 이후를 대비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오늘 시장은 2,500선이 좀 무너지면서 마감이 된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저희 내일장에서는 어떤 섹터에 주목을 해보면 좋을까요? 일단은 바이오주에 대해서 계속해서 좀 관심을 좀 더 가져가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 이제 STO 관련된 종목군들이 많이 좀 하락을 좀 보여줬어요. 하락을 하거나 혹은 뭐 상승이 좀 둔화되는 모습인데 오늘 내일은 상승이 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물론 이제 허를 찌를 수 있겠습니다만은 많은 종목군들이 좀 단기적으로 많이 올라와서 좀 주의 한기 종목에 좀 편입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면은 거래가 쉽지 않은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피해 가고자 며칠 좀 쉬어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오늘 내일은 좀 쉬어간다라면 또 반대로 내일이나 내일 모레가 또 관련된 시세가 끝나지 않았다라면 또 접근해 볼 수 있는 위치도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STO 관련된 종목군들 조금 빠르게 대응하실 수 있는 분들이라면 조금 종목별로 추적을 하면서 뭐 대응 전략을 잡아가시면 좋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시장 자체를 오늘 내일 좀 쉬어가겠지만 STO 관련된 종목군들 빠른 대응이 가능하시다면 접근을 해봐도 나쁘지는 않겠다라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유스탁의 유창희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장 내일장 2부에서 전해드린 내용 정리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오늘장 내일장 2부의 핵심입니다. 오늘 종목 SOS 시간에는 ISC와 STX 대주전자재료를 구조해 드렸습니다. 세 종목 모두에는 버티자 의견 주셨습니다. 반등 모멘텀이 있는 만큼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종가 베팅할 종목으로 레고캠 바이오를 공략해 주셨습니다. 기술 수출 잘하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최근 들어서 시장 다시 또 쉬어가는 장세가 펼쳐지고 있는 가운데 내일이 승부수로는 STO와 바이오 섹터 짚어주셨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아울러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측하는 피해 사례가 늘어나는 만큼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장 내일장 2부에서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도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